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학교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숭실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133쪽을 먼저 보시면 정시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대학을 설명할 때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강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숭실대에는 자연계열이라고 돼 있는 거에 보시면 그 학부라고 돼 있는 거에 보시면 인문계열, 경상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2, 그 다음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2, 인문계열, 자연계열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인문계열이라고 부르는 쪽을 인문계열과 상경계열로 나눠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은 이제 전형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건대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희대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경상계열 가면은 35%가 되고 인문계열은 그냥 25%가 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그 성향의 차이로 나중에 수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학이 뭐 강하다 이러면 잘 나왔다 그러면 지원을 할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하나 생각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연계열 1하고 자연계열 2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도 뭔가를 좀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1은 뭐만 가능하냐면 수가만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예. 근데 자연계열 2는 수가나가 다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2학년들은 수가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가나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서 그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계열 1, 만약에 이제 이 자연계열 1에 해당하는 쪽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자연계열 2 같은 경우는 수학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가산점을 발표한 학교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숭실대 정도 되면 자기들 급을 생각할 테니까 그냥 미적과 확통 중에 이제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야만 자연계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1, 2를 2022에는 나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숭실대 2022를 명확하게 제가 보지 않고 왔는데 숭실대가 일단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는 발표는 했지만 세부 계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한 이유가 올해 고3들이 중요하니까 올해 고3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자연계열 2라고 되어 있는 모집 단위에 가형의 10%, 과탐의 5%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이 있는 거랑 가산점이 없는 모집 단위가 있잖아요. 가산점이 없는 모집 단위는 가형의 과탐 지정이거든요, 지금. 근데 가산점이 있는 모집 단위는 가형과 과탐에 가산점을 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형과 과탐을 합쳐서 10% 미만, 두 개를 합쳐서 10% 미만이면 자연계에 유리함이 별로 없어요. 가형과 과탐을 하는 유리함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치면 15%잖아요. 그러면 가형 과탐을 한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형의 3%, 뭐 과탐의 2% 이렇게 주면 합쳐서 5%잖아요. 그러면 나형에 가서 부딪혀도 싸울 만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가형의 5%, 과탐은 가산점이 없어. 그래도 나형 사탐이 가도 경쟁할 만하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형의 5%고 과탐도 5%다. 그럼 이미 10%가 돼버리잖아요. 합치면. 그러면 나형이 아주 좋지 않으면 가서 부딪히면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교대 같은 경우가 그 가형 나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 받는단 말이에요, 정시에는. 근데 어떤 대학은 과형 과탐에 가산점이 없고 어떤 대학은 과형 과탐에 가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구성 자체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스스로 춘천공대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춘천공대라고 부르는 게 가니까 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가형가탐밖에 다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3년 전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가형에 20% 가산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형가탐 애들밖에 없으니까 애들끼리 스스로 자조적으로 우리 춘천공대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교대랑 경인교대 같은 경우도 서울교대는 가형에 가산점을 주지만 경인교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달라지겠죠. 더더군다나 서울교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경인교대는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점수가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두 개의 학교가. 입결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가산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걸 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수의 설명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 보통의 학교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학교에, 교과가 2점 중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한 아이가 있다. 요런 아이가 있어요. 요런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학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잖아요. 그 종합전형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이 당연히 뭐 누구나 꿈꾸듯이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을 고민을 쭉 하겠죠. 물론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주 나쁜 방식이긴 한데,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고민을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항상 밑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위에서부터 고민을 하죠. 그러면 서울대부터 아래로 쭉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대학이 있겠죠. 이 대학까지는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지노선의 대학이 있을 건데 제가 여기다 대학을 실제로 못 쓰는 거는 이 마지노선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애들이 떠올리는 마지막 대학이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국대다 그러면 동국대를 생각하는 애들의 숫자가 중앙대를 생각하는 애들의 숫자보다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 아이가 국민대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100명이 그런 고민을 한다면 100명 중에 7, 80명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대학, A 대학도 뭘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A 대학에 지원하는 애들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 지원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과가 떨어지고 활동만 많이 있거나 아니면 교과가 높으나 활동은 없는 애들이 여기 대학에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대학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선발해야 된다면 활동과 교과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냐.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아이를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니까? 교과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가면 결과적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위의 대학들은 아이들의 교과가 아니어도 뭐를 볼 게 많다는 거죠. 활동을 볼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교과와 활동 중에서
결과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활동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전제는 얘네의 교과의 수준이 거의 뭐하다는 전제 하에서,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건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오는 자원과 여기에 오는 자원을 비교했을 때는 여기에 오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풍부할 수 있어요. 되시죠? 네. 그러면 이 대학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가 고등학교의 2등급과 나 고등학교의 2등급이 같은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 고등학교 2등급과 나 고등학교 2등급이 같지 않다는 걸 증명해내려면 얘네 둘의 환경이 뭐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치열한 환경에서의 2등급이고 얘는 덜 치열한 환경에서의 2등급이면 누굴 더 높이 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치열한 환경에서 2등급을 더 높이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그렇게 하면 애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가 없으니까 그냥 뭘 그냥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를 그냥 보고 애들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를 똑같이 봐도 이게 숫자로 끝나지 않고 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환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한 50명 와야 그래도 뭐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 뽑는데 20명 왔다. 그럼 다 뽑아야 돼. 왜냐하면 못 채울 수도 있어요. 합격자를. 심지어 이 학교가 최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명 뽑는데 20명 왔다. 근데 최저 끝나고 최저를 하고 났더니 애들이 13명 남았어. 그래서 10명 합격자를 발표하면 최종적으로 더 붙일 수 있는 애가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합격자 발표 다 끝나고 나면 8명밖에 못 뽑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이런 걸 막 따지고 가리고 이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뭐 활동도 잘하고 내신도 좋고 이런 애들만 보시잖아요. 합격 사례 이런 걸 그런 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안 그렇잖아. 근데 우리 집에 안 그런데 우리 집애가 다니는 학교의 학급을 잘 보세요. 우리 애가 다니는 반에 그런 애가 많은가 적은가. 그런 애로 잘 따져보시면 6개 대학 학종을 다 채우고 모자랄걸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6개 대학의 학종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의 애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뛰어난 애 예를 드는데 A 엄마랑 B 엄마랑 C 엄마랑 셋이서 찻집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를 봤대.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게 3명이 아니라 1명일 수 있다니까요. 그 3분이 얘기하는 애가 그냥 1명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결과적으로 학종이 너무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애가 그렇게 많을 거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학교는 오히려 교과 중심성이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중심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되고 이 학교들은 종합 전형에서의 교과 중심성이 조금 뭐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더 옅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 막 6등급도 붙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입시교실 같은 거 초급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애들이 92에 뭐 57에 23.7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23.7이라는 게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그 학교, 그 과목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90이라는 건 이 아이의 성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취와 수준과 경쟁의 정도를 다 고려해서 얘의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잘 보시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모두 기재된 학생부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자격에 이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기재된 학생부여야 우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걸 이제 한때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래서 Z점수를 쓰는 거구나. 그럼 Z점수를 쓰는 거는 정량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Z점수를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Z점수를 쓸 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지만 Z점수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계적인 반응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블라인드 된다고 얘기하는 핵심은 그 고등학교 이름을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9.7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경쟁이 여기에 비해서 엄청 뭐한 겁니까? 치열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센 거잖아요, 이게. 근데 모든 과목이 10 미만인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 10개가 안 됩니다.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이 표준 편차가 10 미만으로 존재하는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10개가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걸 보면 얘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 대학마다 내규가 있을 거예요. 내규가. 공개할 수 없는 내규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 모든 과목이 25 앞뒤로 돼 있는 곳에 1등급과 여기에 3등급을 같이 볼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어떤 학교는 이거를 4등급과 같이 볼 거야. 야, 그래도 2등급이랑 같이 봐야지. 이런 학교가 있을 거라고요. 그 학교의 급에 따라서. 대학의 급에 따라서. 뭔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 대학의 급에 대로. 근데 여기에 9등급을 여기 1등급이랑 같이 보는 대학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8도 같이 안 볼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부적인 어떤 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출신 고등학교의 대학의 입결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야, 우리 학교 3등급을 보통 이렇게 쳐주나 봐. 그러니까 이걸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명확하게 딱 판단을 못하는 게 이게 이런 사례를 모르니까. 왜냐면 이 고등학교는 이 사례만 있으니까. 뭔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고등학교는 또 이 사례만 있잖아. 얘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면 얘네는 얘네랑 같이 이렇게 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원외고를 다니는 애가 내신이 2점 중반이다. 그러면 저희끼리 그냥 생각할 때, 야, 넌 3등쯤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1등이라고 1점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연관성,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경쟁의 치열함이나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 물론 모르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2022학년도부터는 92에 57에 이걸 안 쓰는 거잖아요. 진로선택 과목에서 이걸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표준 편차를 안 쓰는 거라고요. 이거는 보여주되 이 표준 편차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학2인데 이 화학2 집단이 경쟁이 치열한지 안 치열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투는 92가 똑같은 애가 있는데 이게 68이다. 그럼 물투 집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물투 시험이 굉장히 쉬웠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표준 편차가 존재한다면 여기는 9.6이고 여기는 13.7이다. 아, 그럼 물투하는 집단이 화투하는 집단보다 더 우수한 집단이구나. 그래서 평균도 높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워져 버리니까 얘네 둘의 집단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물투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학년은 물투를 선택하고 했다는 게 관심의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나타내지 못해요. 3학년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선택했거나 혹은 얘가 물투를 원래 하고 싶어 했는데 내신 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G2를 했다. 괜찮단 말이에요. 3학년은. G2 1등급을 받으면. 왜? 얘는 물투를 피해서 G2로 간 게 뭐 하려고 간 거야? 내신 따러 간 거잖아요. 그럼 내신을 따야지. 근데 내신을 못 따면 문제가 되는 거고. 얘네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리가 필요한 어떤 학과의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내신 때문에 물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게 2학년 이하의 개념하고 3학년 개념이 지금 현재 되게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물투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물투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학년이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고. 그러니까 경제 수학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이 진로 선택 과목에 경제 수학이 있지만 경제학과 간다고 경제 수학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3학년은. 지금 3학년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제 수학 안 하고 딴 거 더 잘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2학년은 무조건 경제 수학을 해야 되냐? 경제 수학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경제 책을 읽으면 되잖아. 아직까지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종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증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증명하는 거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수 과목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 지방 설명회를 갔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날 삐를 받아가지고 예정이 없던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의대를 가는 기 위해 꼭 필요한 속성은 뭘까요? 3학년 손 들어보세요. 3학년. 네. 3학년 중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것 같으신 분. 예.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수시 설명회 할 때는 제가 자기소개서가 중심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1, 2학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과와 연관되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정한 과에 대한 속성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설명회를 3개 해갖고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랑 경영의 차이 말씀드렸나 보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학과를 쓰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성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공대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소개서에 공대와 관련된 속성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물리를 이수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대에 대한 속성을 떠올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저는 공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상상력과 실천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대가 상상력과 실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대라는 건 상상하는 걸 현실로 끌어내리는 게 공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실천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학교 활동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민들로부터 바탕이 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와 경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경영이 가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과 경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은 분석력이나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영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응용성이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되게 다른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그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다. 그럼 이게 입시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의대를 가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냐면 그 과를 나와서 갖는 직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업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도 그 과를 나와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직업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든 직업은 성실성이 필요해요. 그쵸? 네, 그러면 성실성을 교과에서 나타내면 편차가 큰 거예요? 편차가 적은 거예요? 편차가 적은 거잖아요. 과목별 편차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입시에서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의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으세요? 뭐 생명 존중감?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멘탈 같아요. 의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MMI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MMI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 그래서 미니 다중 면접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MMI의 본질은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를 뺑뺑이를 돌리다가 정신이 드느냐 안 드느냐거든요. 그러니까 MMI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방이 6개 있어요. 그럼 애가 첫 번째 방에 들어가서 긴장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또 금방 들어가요. 또 질문 받고 세 번째 방에 또 금방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보통 6개 방이면 두 번째 방에서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근데 얘가 5번째 방에 들어갔는데도 그 하얀 상태에서 질문을 알아듣고 답을 해요. 첫째, 멘탈이 강하죠. 둘째, 그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답을 할 정도로 얘가 알아듣는 능력이 있죠. 셋째는 그 답을 할 정도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다 된 거지 뭐. 걔가 뭘 말해야 붙습니까? 말을 하기만 하면 붙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해야 붙는 게 아니고 말을 하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붙는 거라는 거죠. 그게 멘탈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걔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멘탈이 강한 애라면 내일 수행평가 2개가 있고 오늘 밤을 새야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하겠습니까? 둘 다 하겠죠. 그게 학생부의 의대의 자질이에요. 물투를 10명이 들어요. 그럼 걔는 도전하겠습니까? 피해 가겠습니까? 도전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투를 듣느냐 안 듣느냐로 가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물투를 100명 들어. 그럼 걔는 멘탈을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인지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이 얘기를 굳이 숭실대를 하면서 한 이유가 있겠죠. 아, 잘 모르시겠어요? 이 A대학이 숭실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애 보고 학교 가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야, 네가 부러워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너의 마지노선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걸 딱 10명한테만 해보면 돼요. 그럼 10명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이 같은 학교를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애들이 텅 비어 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뭐 여론조사가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딱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건동호응에서 끝난다. 야, 그럼 숭실대 국민대는 종합전형을 하긴 하지만 거기는 활동이 별로 없고 내신만 좋거나 내신은 안 좋은데 활동이 좋아서 가는 애들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근데 나는 그래도 내신은 좋지만 활동이 없으면 여기 종합전형을 써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더 좋은 애가 오면 어떡하지? 걔는 자 보세요. 여기 숭실대의 두 번째 칸에 거기 그 131쪽이요. 131쪽에 숭실대에 SSU라는 종합전형이 있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보다 더 교과가 좋고 활동을 안 한 애는 종합전형 하기 귀찮으니까 어디를 갈 거예요? 교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숭실대를 쓴다면.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늘 생각하시는 애매한 내신에 애매한 활동 애들이 어디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숭실대 SSU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애매한 활동을 갖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내신이 조금 더 좋으면 붙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아니면 활동이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면 얘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내신 5점대를 숭실대가 뽑는 거랑 연세대가 뽑는 거랑 되게 달라요, 느낌이. 숭실대가 뽑으면 숭실대 수준이 저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세대가 뽑으면 야, 연세대는 학종을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그런 아이들을 뽑는데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예. 그리고 내신 1점대 어떤 애가 숭실대 종합전형을 썼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옳다구나 하고 뽑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학교 등록할 애가 아니니까. 대학 엄청 싫어해요, 그거. 뽑았는데 등록 안 하고 딴 데 가 있는 애들. 그거 몇 년 하면 얘 우리 학교 오겠다 안 오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숭실대 아래쪽에서는 내신이 훨씬 더 지배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고 교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거기급의 대학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합전형으로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보내고 싶지 않으시겠죠. 이런 학교를. 굉장히 괴리를 느끼는 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인서울과 저희가 생각하는 인서울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저희 인서울은 주소가 서울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인서울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 어디는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안 돼요. 그럼 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인서울은 주소만 서울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36대. 앞문은 서울이고 뒷문은 경기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서울이 아니에요. 주소 서울일걸요?
상륙대 주소 서울일 거예요. 서경대 인서울이잖아요. 한성대 인서울이잖아요. 인서울 중에서도 한성대가 끄트머리도 아니에요. 한성대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학교 다니실 때 한성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경원대 그러고 계시죠. 경원대도 아니지 뭐 경원 전문대지 뭐. 그렇잖아요. 경원 전문대였잖아요. 경원 전문대. 지금 분당 서울대잖아요. 분당 애들이 점수 다 높여놔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경기도의 대학일걸요? 건널목 하나 건너면 되니까. 건널목 하나 건너면 서울이니까. 가천대가 그걸 잘 활용하기도 했고. 근데 가천대 자연계는 간호나 이런 데는 완전 산골로 가야 되는데 저기 인천에 그러니까 애들 다 속았다고 막 이러고 가가지고 다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다 튀어나오니까 남아있는 애들 얼마 안 되고 걔네들끼리 경쟁 엄청 치열하니까 병원에서 엄청 잘 뽑아가고 가천대 간호가 그렇습니다. 가천대 간호가 너무 머니까 애들이 막 다 튀어나오고 반수하고 막 그래갖고 막 옮겨가고 그러면 애들 별로 안 남고 그러니까 애들 별로 안 남으니까 학점 따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애들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산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애들 엄청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길병원 가는 애들은 거기 못 가는 애들만 간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패턴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숭실대가 되게 애매한 경계에 있어요. 이게 한때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불렸었는데 요즘 애들이 아무도 국숭세단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국민대 존재감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숭실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학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애들이 성신여대까지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까지는 이름을 붙여줘요, 애들이. 근데 서울이랑 동덕이랑 덕성은 그냥 여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상담할 때 되게 놀랐던 게 여대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 여대가 많잖아. 여대 가야 돼요. 야, 너 성신도 못 가. 그러니까 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대는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성신까지는 성신여대라고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이 엄청 올라온 거죠. 이대랑 숙대는 좀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고. 성신이 엄청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신 옆에 한성대가 있는 거잖아. 그게 한성대 여기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름이 있냐 없냐가 되게 커요. 숭실대가 오늘날의 숭실대가 되는 건 그 앞에 전철이 지나가서 그런 거니까. 애들이 지네끼리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전철역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철역 이름이 있는 대학을 가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입시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숭실대를 굳이 말씀드린 건 국민대, 광운대는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성향이. 그쵸?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될 거예요. 국민대, 숭실대는. 내신이 진짜 좋은 애들만 붙거나, 내신은 그렇게 안 좋은데 뭐만 열심히 한 애들, 자기의 어떤 활동만 열심히 한 애들이 붙거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학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건대에 설명드릴 때 제가 그냥 넘어왔었는데,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걸 몇 개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추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몰입돼 있는 애들이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거에 지원을 많이 해요. 그게 오늘날의 중대 탐구형의 모델이 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는 멀죠. 안 보내실 거죠. 하나만 체크를 해드리면
아주는 두 번째 주의 논술을 봅니다. 아주는 두 번째 주의 논술을 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세종대랑 외대랑 겹치죠. 세종대랑 외대랑 겹칩니다. 그 세종대랑 외대랑 겹친다는 얘기는 이제 계열별로 토일요일이 나뉘어질 때 세종대랑 외대랑 그다음에 자연계 아주대 자연계는 이제 이대랑도 겹쳐요 논술이. 이대는 일요일날 하루만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9쪽의 연대. 사실은 중국 교육할 때 제일 딜레마가 서영고를 길게 설명해야 되냐 짧게 설명해야 되냐가 제일 딜레마예요. 왠지 길게 설명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짧게 설명하면 되게 제가 없어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길게 설명해야 될까 짧게 설명해야 될까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짚고 가죠. 첫째, 논술에서 짚고 넘어가면 자연계, 그러니까 인문계는 자연계도 그렇고 인문계도 그렇고 다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인문계 감소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감소폭이 더 크니까 경쟁은 더 뭐해질 거다,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두 번째, 자연계는 기하가 포함되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논술에서 기하가 포함되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라서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애들이 기하를 잘 안 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논술의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계 과탐 과목이 지정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정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학과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과목 지정이 아니고 두 과목, 세 과목 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과는 화학과 생물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과학 논술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대에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건대 논술도 학과마다 지정이 있어요. 학과마다 지정이 있고 그게 풀려 있는 학과가 절반이고 지정돼 있는 학과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건대 논술도 마찬가지고 연대 논술도 과탐을 지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연대 과학 논술은 아주 오랫동안 지구과학이 가능한 과학 논술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 왔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특정한 학과에만 지구과학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준비해서 쓸 수 있는 학과가 제한이 된 겁니다. 근데 예년 같으면 이걸 이제 모든 과를 다 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구 시스템, 천문 우주, 대기, 그 다음에 도시공, 이렇게 네 개 학과만 지구과학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학과만 지구과학이 허용이 되고, 나머지 학과들은 지구과학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형에 보시면 이건 이제 추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 면접형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면접형의 인원이 2배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형이 워낙 적게 뽑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배가 돼서 많이 는 거는 는 건데, 인문자연을 따로따로 보시면 인문계는 100명이 늘었고요. 자연계는 3배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보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자연계의 문호가 되게 넓어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의 변화를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자연계의 증원 규모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드물기는 하실 텐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국제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다른 학교도 이렇게 응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140쪽 맨 아래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국제형이라고 있는 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네, 거기 보시면 인원이 어떤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전년도 국제형은 해외고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는 해외고만 쓸 수 있는 전형이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온 거냐면 왜 고대 때 특기자를 없애라고 하니까 얘네가 계열적합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년에 특기자를 없애라고 해서 연대가 작년에 특기자를 엄청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해외고 전형을 특기자에 있던 해외고 전형을 다 떼와가지고 국제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그걸 합쳐서 인문자연 합쳐서 몇 명이냐면 116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가 총 293명이에요. 293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잖아요. 그쵸? 예. 근데 115명이 해외고 전형이에요. 293명 중에. 115명이 해외고 전형이고, 그럼 나머지 그냥 국내고 출신 전형이 178명이 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 178명은 역시 특기자에 있던 인원을 그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대신 이 국제형은 4년 내내 인천에서 다니는 거예요. 송도에서 언더우드 대학에서 다니는 거라서 인문계도 있어요. 하스라고 그 인문계가 있는데 거기가 뭐 거의 한 1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으로 넘어와서 인원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그것만 하시면 되고 141쪽의 오른쪽에 중간보다 조금 위에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요거는 정원외입니다. 정원외 전형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랑 계약학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들이 아주 본물 터지듯이 고대 반도체공은 SK 하이닉스랑 계약학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대 반도체와의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대 반도체가 망하거나 시스템 반도체가 망하거나 연대 아니면 이제 둘이 싸우는데 고대 반도체공이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 141쪽 맨 아랫줄에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간 중복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게 아니고요. 여기 면접형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면접형이랑 얘네는 중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접형이랑 활동 우수형, 면접형이랑 국제형은 두 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형, 시스템 반도체, 활동 우수형 이렇게 세 장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니까. 그래서 대학마다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원래 근원적인 의미는 학종 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전형의 종류가 다르면 중복 지원이 되는데 같은 전형이면 원래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이 중복 지원이 되게 해놨다는 거는 이 두 개의 성격이 뭐 하다는 뜻인 거예요.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형은 교과 전형에 뭐 한다는 거야. 가깝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읽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는 얘네가 본질적으로 같은 자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2쪽에 연대에서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수시도 수시에 관심 많으시겠지만 정시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연대에는 그 142쪽에 아래쪽 표에 영어 등급별 배점에 보시면 영어 등급별 배점이 100하고 95에서 5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5점 차이가 나는데,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연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연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200이 아니구나. 연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그 표준 점수를 국어와 수학은 그대로 갖고 와서 반영을 하거든요. 인문계에서는.
그러면 인문계에서 국어와 수학의 표현 점수가 200점이 만점이니까 그냥 만점을 200점으로 놓는 거예요. 실제 200점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걸 그냥 다 더하고 이걸 다 영어는 100점이고 탐구는 이거를 절반으로 쳐가지고 이제 100점 이렇게 문과는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600이 되죠. 되세요? 네. 근데 여기는 전형 총점이 1000점인 대학이라서 600분의 1000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1000점 만점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게 점수 자체가. 근데 자연계는 200에 300에 100에 300으로 계산을 해요. 자연계는. 그러니까 수학이랑 탐구가 1.5배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200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배 되는 거고 얘는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왜 이렇게 한 과목이 100점 만점이잖아요. 두 과목 합치면 200점 만점이 돼야 되는데 얘는 100점으로 반영하는 거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얘네는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은 900이잖아요, 지금. 그럼 자연계는 여기다 900에 1000을 곱해야 1000점 만점의 점수가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영어에서 똑같이 5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다가 6분의 10을 곱하고 여기다가 9분의 10을 곱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6분의 10을 곱해야 실제의 영어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95에다가도 6분의 10을 곱해야 실제 영어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점 차가 6분의 10배가 되는 거고 이 5점 차가 9분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5.5 정도 나올 거고 이해되세요? 예, 얘는 8.5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2등급이면 연대는 쓸 수가 인문계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총점 1000점 만점에 5.5점 차이 나는 겁니다. 애들이 0.12점으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5.5점 차이가 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인문계는 더 심한 거죠. 8.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5점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시에 가셨을 때 이게 대학에 실제로 환산됐을 때 이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이대도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대도 100점 만점에 98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작년에는 2.5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98이면 2점 차이 나는 거지만 2.5배가 되면은 그 5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2등급과 3등급이 4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 표상으로. 그럼 이게 2.5배가 되면 몇 점 차이 나는 거예요? 1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대는 이게 그냥 인문 자연 구분 없이 0.5거든요. 서울대도 0.5고 그러니까 서울대가 0.5니까 2등 3등급을 받아도 0.5 깎이면 얼마 깎이는 거예요? 1점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인데 다 맞았다. 영어 3등급인데 전부 다 맞았다. 그럼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근데 연대는 못 가는 거죠. 연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는 게 그래서 영어가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잘 생각해 보시면 91이든 99든 91이든 100이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1등급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89든 80이든 얘는 그냥 다 모은 거예요. 2등급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절대평가가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46쪽에 같이 가보시면 146쪽에 가보시면 이대가 거기 있는데 이대가 이제 위에 칸이랑 밑에 칸이 있잖아요. 위에 칸에는 영어를 보시면 24.75라는 숫자가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5%인데 이제 한국사 1% 들어가서 계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25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0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영어에 250점이 부여된다는 거는 밑에 표에 보시면 영어가 100점이잖아요. 만점이면. 그러면 이걸 250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5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점 차이가 실제로는 5점 차이가 된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19.8%로 바뀌었잖아요. 아래쪽에.
보이시죠? 예, 이게 20%거든요. 그러니까 200점 만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되세요? 예, 그러면 여기 100점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2점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는 몇 점 차이가 나는 거야? 4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영어의 반영의 비중이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 넘어간 김에 144쪽 앞으로 한쪽 넘기셔서 144쪽으로 가면 이대는 그거 하나 설명드려야 된다. 다 남학생인가? 나중에 모르잖아요. 며느리가 이대 출신일지. 그 146쪽에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146쪽에 얘네가 인원이 다른 대학하고 좀 달라서 인문 자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인문 자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른 대학도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얘네는 통으로 선발하는 인원하고 학과별로 선발하는 인원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통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선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학과가 아니고요. 인문으로 뽑아요, 그냥. 그럼 인문으로 뽑아가지고 만약에 100명을 정시에 뽑았다. 근데 이 100명이 2학년 때 학과 정할 때 가고 싶은 과가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제로 보통 뽑는 학교는 학부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학으로 뽑았다. 그럼 사회과학대학 안에 과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과를 지망을 애들이 하고 성적 순으로 이걸 몇 명까지 끊어서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는 그게 아니라 인문으로 들어왔어. 그럼 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랜트는 안 되고, 4대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뭐 경영 가고 싶다. 그러면 1학년 때 학점 꼴찌라도 경영 가요. 다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인문하고 자연을 통으로 이렇게 뽑아서 얘네가 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문과다. 그러면 이제 불문과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그럼 불문과를 많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 입학처의 교수들이 그냥 일반 교수들한테 뭘 받았냐면은 야, 너네가 반드시 필요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우리한테 제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40명 정원 중에 그래도 30명은 있어야 학과가 운영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30명을 전부 다 수시로 뽑는 거예요. 그럼 수시는 불문으로 뽑는 거죠. 근데 이 10명은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학과마다 다 합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니까 지금 뽑는 인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네가 한 명도 안 가도 그 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거죠. 뭔지 이해되셨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정시를 늘리라는 정부의 요구에 이대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해서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 애들이 이게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 경영을 못 가랜데, 그냥 가봐야 뭐 특수교육 갈 것 같은데, 그 맨 마지막에 특수교육이 있는데, 특수교육 갈 것 같은데, 이대 통합선발로 해가지고 가서 어디를 가는 거야. 경영을 가는 거니까 애들이 그냥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대가 점수가 이렇게 하락세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거를 늘리려면 이 인원을 뭐 해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학과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뭐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우리가 없어지면 교수가 나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딸린 조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를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 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국립대 과 엄청나요. 그게 모르셔서 그렇지, 관심 없으셔서 그렇지, 국립대는 과도 엄청 많고요. 갈 데 엄청 많아요. 야, 이런 데서 사느니 그냥 거기다 살아! 이렇게 하면 국립대 가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사실은.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 싸지. 과도 많지. 뭐 지역 그 취업 그것도 있지. 그리고 지방의 애들이 상대적으로 최저를 못 맞추. 또 국립대는 또 이름값 한다고 다 최저가 있어. 제가 며칠 전에 전북대 거 보다가 막 기함을 했다니까요. 전북대 걸 보다가 10명 모집인데
추합은 3명밖에 안 됐어. 근데 최종 등록 인원이 5명이야. 아니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집해. 근데 경쟁률은 뭐 5대 1인가 그래요. 정시 얘기예요. 수시 얘기예요. 수시. 그러면 10명을 뽑는데 3명밖에 추합이 안 됐어. 그러면 등록을 다 해서 끝났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최종 등록 인원은 5명이야. 그럼 최악의 경우 최저 맞춘 애가 13명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 최저가 굉장하지도 않아요. 세기합 11이에요. 세기합 11. 왜 안 보내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그걸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얘네가 선택한 게 4대를 다 정시로 돌리는 거야. 4대는 원래 과를 뽑아야 되니까 그걸 학부로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4대를 정시 비중을 엄청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4대로 정시 인원 할당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도달하겠지. 그 이제 저희 입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대 조언을 많이 한 게 그거거든요. 야, 저거 통으로 그냥 하는 거 그냥 하고 나머지 특수한 학과들은 학과로 뽑아라. 그래서 전형 2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뽑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2022에는 4대가 더 넘어오거든요. 정시를 몇 퍼센트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대가 선택을 하는 거라서 요 전형은 나중에 정시 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통으로 뽑는 거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애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연상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으니까 연상으로 뭐 한 2살 많다. 그래서 너는 뭐로 대학을 갔니? 정시로 갔다. 그러면 얘네는 통합선발 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살 연상이다. 그러면 얘는 과를 정해서 갔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를 정해서 간 애들이 좀 더 치열한 애들일 가능성이 높고 걔들이 좀 더 인생을 잘 살 가능성이 높죠. 뭐 이런 거야. 이게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요, 막 그런 거 생각하게 돼요. 막 치과에 가면은 이렇게 졸업증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이분이 가실 때는 펑크였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별로 이제 그러면 이제 괜히 막 나오게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44쪽으로 가셔서 이대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하고 고교 추천에 둘 다 교과라는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전형 요소에 보이세요? 예. 근데 이제 고교 추천의 교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교 추천의 교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 계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도 뭘 보는 거고 과학을 보는 거고 자연 계열도 사회를 보는 거예요.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고교 추천이에요. 고교 추천의 교과는. 근데 논술의 교과는 이렇게 봐요. 국수형 사과긴 한데 상위 30단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위수 아시죠? 단위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단위, 뭐 7단위도 있고 4단위도 있고 5단위도 있고 뭐 3단위도 있고 5단위도 있고 뭐 4단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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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도 쭉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11, 18, 22, 27,
30. 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럼 얘 얼마예요? 1등급. 그럼 올 1인 거야, 올 1. 2대 갈 때는. 그럼 총 몇 과목 들어간 거예요? 6과목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나 중앙대 같은 경우가 상위 10과목 보거든요. 상위 10과목 보면은 이게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올 1이 아닐 수 있잖아. 근데 이대 가면 그냥 30단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30단위 딱 통과할 때까지만 딱 보는 거예요. 예. 뭔지 되셨어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애만 저런 게 아니고 모든 애가 저렇게 된다.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상위 30단위만 본다.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뭐하다고 봐야 돼요? 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신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신의 변별력은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극적인 예를 든 거고, 애들이 보통 논술 쓰는 애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 여기 2과목 정도만 1이고 나머지는 뭐 2, 3이나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의 편차가 엄청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갖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다. 인천대도 멀어서 잘 안 보내실 것 같은데. 인천대가 국립인 건 아세요? 네, 인천대 국립입니다. 되게 싸요. 근데 실제로 인천대도 홍보할 때 그거 홍보합니다. 우리 싸다. 네, 그래서. 그 149쪽에 보시면 INU 교과가 올해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과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하나는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인천대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면접이 있고 하나는 면접이 없잖아요. 근데 면접이 없는 거에는 최저가 있잖아요. 뭔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요 정도 수준에 가면은 자꾸 뭔가 하나를 더 걸고 싶어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교과만 가지고 뽑기에는 뭔가 끔찍한 게 있다는 거죠. 예.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뭘 걸라고 해요. 면접을 걸거나 최저를 걸거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면접이 힘들어서 폐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 그냥 면접이 힘들어가지고 폐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칸에 뭐가 있어요? 자기 추천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쵸? 예, 자기 추천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있었던 거는 혹시 들으셨어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형이 많았고요. 전형의 명칭도 지각각이었어요. 근데 그 전형의 명칭 중에 그 당시에 좀 유행이긴 했는데 프론티어라는 단어를 쓰는 전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게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거든요.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이 남아있는데 프론티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건 선도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프론티어 전형들이 어떤 애들을 뽑았었던 전형이냐면 정규학생회장 뽑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규학생회장 하면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신이 뭐 5, 6, 7인데도 정규학생회장이면 대학을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왜 지금은 아니냐면 정규학생회장이 리더인데 리더는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학생이 가장 뛰어난 거는 공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안 뽑는단 말이에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변용이 된 거죠, 변화가. 근데 이제 여전히 그래서 국민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프론티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뽑는 거고. 근데 그 리더십이라는 게 예전하고 달라져서 감투가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활동에서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리더십은 어제 수위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냐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보는 게 리더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변화해 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기 추천 전형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교 추천은 학교장이 뭐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가톨릭 지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죠. 그럼 추천을 하는 사람이 추천 받는 사람보다 뭐 한 사람이에요? 좀 높은 사람 아니에요? 학교장이 추천해주고, 가톨릭 지도자가 추천해주고, 불교 지도자가 추천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지금 추천받는 사람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조금 높은 사람이 얘를 봤을 때 얘 이런 면이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잘났는데 아무도 나를 추천해주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되게 잘났는데 나보다 높은 인간들이 나를 몰라봐. 그래서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자기 추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이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전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추천 전형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골고루 잘하는 애여야 됩니까? 아니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애여야 됩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나 이거 진짜 잘해, 이거 하나는. 근데 이 급의 대학들에서 특기자 전형을 뽑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기자라고 하면 애들이 뭐 굉장한 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런 쪽을 내가 잘해 라는 애는 일단 와봐 이렇게 되는 게 자기 추천 전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대 자기 추천이나 인천대 자기 추천이나 이런 자기 추천 계열의 전형들은 모두 그런 자신이 강조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특기자 전형의 활동 보고서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쓸 수 있을 정도의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존재할 때, 그럴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추천 전형을 쓸 수 있고 그런 애들이 모이는 거다. 그럼 여기는 내신이 중요하겠어요? 내신이 조금 덜 중요하겠어요? 내신이 조금 덜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신이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 어떤 분야의 특성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탐구형이나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중앙대 탐구형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잖아요. 네가 잘났다 그랬는데 진짜 잘났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면접 보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인하대도 멀죠. 인하대도 먼데. 인하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인하대는 유일하게 3주차에 보는 논술을. 유일하게 3주차에 보는 대학입니다. 인하대 유일하게 3주차에 봐서요. 혹시 의대 논술에 관심 있으시면 인하대 의대 논술의 경쟁률 보고 안 쓰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대 논술을 쓰는 애들이 3주차에 쓸 수 있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 그러니까 엄청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의대 논술이 많지도 않고. 그러면 의대 논술을 써야 되는 애들은 다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인하대 의대 논술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해두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하대는 논술이 3주차에 있다는 거 그것만 하나 전국에서 딱 인하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논술 보는 거를 고등학교들이 엄청 싫어해요. 애들이 학교 안 오고 가니까. 그래서 연대 원주라고 하면 안 되죠. 연대 미래 캠퍼스만 주말에 보면은 결시가 많아서 그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제 시간에 못 와요. 영동고속도로 막혀가지고 주말에 가면. 그래서 주중에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주말에 보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대로 바로 넘어가서 중대는 뭐 다빈치랑 탐구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얘네 되게 특이하죠.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도 있고. 그래서 이급의 대학들 중에서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 별로 없는데 교과 전형을 2개 갖고 있다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선발 인원을 보면 그 157쪽에 학생부 교과랑 학교장 추천을 보면 학교장 추천이 인원이 적잖아요.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모집 안 하는 학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모집 단위별로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모집하는 모집 단위랑 모집 안 하는 모집 단위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모집 단위로 보면은 인원을 꽤 뽑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안 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교장 추천이 4년째 돼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안정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 혹시 여기를 쓰셔야 되면 3년치 결과 보시고 그냥 쓰시면 거의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어서 더군다나 최저가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는데 교과는 최저가 있죠.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은 학교에서 애들을 걸러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교과는 걸르지 않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최저를 거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까 이대 고교 추천도 최저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학추를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학추를 하게 되면 좀 그걸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가 좀 이상했던 건데 고대는 단계별 전형을 했던 거니까 서울대 직윤도 단계별 전형이 아니거든요. 일괄 전형이고 얘네도 지금 일괄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전형의 학추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차피 걸러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고대는 이제 4%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을 거를 대비해서 단계별 전형으로 했던 건데 올해 일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걸르는 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도 논술의 교과는 상위 10과목만 봅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는 국수형 사나 국수형 과의 주요 교과의 전 과목을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이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중대 올해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159쪽에 보시면 그 영업 보시면 100하고 95라고 적혀 있는 게 보실 거예요. 예. 근데 한쪽 넘겨서 다음 쪽에 보시면 그게 바뀌었어요. 그쵸? 예. 100하고 97하고 100하고 98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의 감점 규모가 작아진 거죠. 예. 지금 중대는 제가 보기에 영어를 계속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바뀌는 거거든요. 원래 0.5였다가 1등급에서 2등급 넘어갈 때 0.5 감점이었다가 작년에 5점 감점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3.2점으로 또 바뀐 거니까 이제 잘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몇 등급을 받아야 될까? 이걸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1등급을 받고 싶은데 0.5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엄청 오는 거예요. 2등급이 엄청 오는 거예요. 2등급이 엄청 오니까 이걸 바꾼 거죠. 그래서 5점 차로. 그래서 2등급 못 오게. 그걸 바꿨더니 또 애들이 너무 없나 봐.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걸 보면은 그쪽이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 뭐를 잘 보시면 좋으냐면 교과 전형을 하고 있는 대학들의 그러니까 논술에 교과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게 논술이 교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냐 이런 걸 보고 싶으실 때 갑자기 많이 깎이는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1등급 얼마 주고 2등급 얼마 주고 3등급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1등급에서 2등급 차이, 2등급에서 3등급 차이 이런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등급에 가면 갑자기 확 깎이기 시작하는 등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밑으로는 안 받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 앞까지는
괜찮다. 논술만 잘 쓰면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7에서 8 넘어갈 때 확 깎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8에서 9 넘어갈 때 확 깎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5에서 6 넘어갈 때 확 깎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에서 6 넘어갈 때 확 깎는다. 그 얘기는 5등급까지만 받겠다. 뭔지 되시겠죠? 근데 그 와중에 상위 10과목만 한다. 그러면 우리 애는 되게 좋은 애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얘네도 지금 잘 보시면 영어 1등급하고 2등급은 3점인데 문과 기준으로 중대 잠깐 보시면 영어 1등급에서 2등급 넘어갈 때는 3점 차이거든요. 근데 2등급에 3등급 넘어갈 때는 4점 차이고요. 3등급, 4등급 넘어갈 때는 5점 차이죠. 뭔 얘기인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깎이는 규모가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확 커지는 구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점씩 다다가 뭐 5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안 받겠다는 거구나. 뭐 이런 의미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대의 영어가 뭐 5등급이 내가 가진 않겠지만 그런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외대는 가까이 있으니까 162쪽에 잠깐 하나만 설명드리면 두 가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하나는 이건데 외대 교과 전형을 잘 보시면 전형 방법이 작년에 학생부 교과 100에서 찾으셨어요? 네, 올해 이제 반영 비율이 바뀌었죠. 교과가 90이고 출결 봉사가 10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논술도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30이었다가 교과가 27로 바뀌었죠. 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의 전형 총점은 외대의 전형 총점은 전통적으로 1000점입니다. 근데 교과가 30이고 논술이 70이란 얘기는 교과는 몇 점 만점이란 얘기예요? 300점 만점이고 되셨어요? 네. 그 논술은 700점 만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네. 그러면 이때는 이게 교과가 27이고 논술이 70인 건 똑같은데 지금 출결 봉사가 3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30점 만점이고 여긴 700점이고 맞나요? 그럼 이게 27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교과의 비중이 뭐 한 겁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300인데 그 다음이 몇 점이냐면은 28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0인데 1등급이 2등급이 288이라고요. 그리고 3등급이 얼마냐면 267이에요. 지금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70이 됐으면 여기다가 300분의 270을 곱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도 300분의 270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270에 258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0점을 그냥 그대로 뭐 한 거예요? 깎은 거예요. 여기도 237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수급 간의 차이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300분의 270을 곱해서 요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다 3점을 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3점을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점 차이인데 여기도 그대로 12점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점이야? 21점 차이 나는데 여기도 그대로 그냥 얼마가 나는 거야? 21점 차이가 그대로 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300분의 270이 된 거라면 이 12점보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나야 되는 거잖아. 이게 21점보다 적게 나야 되는 거고.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교과 비중이 준 거예요? 교과 비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걸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결국에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보실 때도 이게 전형 요소가 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특히 이런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에서는 점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돼 있는데 그 점수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봐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잘 들어보세요. 이대가 영어가 250점이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영어가 이대가 순진하게 2년 동안이나 250, 245, 235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영어 등급별 비율을. 그러면 이게 1등급, 이게 2등급, 이게 3등급이면 여기가 5점 차이가 나니까 점수가 많이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중대는 0.5점 차이 났으니까 10배나 차이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가 그 다음에 머리를 써갖고 아까 보신 것처럼 100에 98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100에 98에 95라고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5점이 얼마로 줄었네? 2점으로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대의 영어 반영 방식이 변했다. 그래서 영어의 점수차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환산하면 아까 몇 배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2.5배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얼마가 되는 건 똑같아요. 5점이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대는 거기서 그거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외대가 올해 좀 특이한 게 최저가 생겨요. 교과에.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시립대랑 중대랑 외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서열 매기면 어디가 제일 위에요? 중대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외대요? 시립대요? 뭐 둘이 싸울 수도 있죠. 외대와 시립대가. 근데 이 세 개의 입결을 보면 외대가 교과는 제일 높아요. 교과 전형은. 왜 그러냐면은 시립대랑 중앙대는 최저가 있고 외대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외대가 더 높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중대 최저와 시립대 최저가 교과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등급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외대는 없으니까 그 외대는 기본적으로 서울 캠퍼스는 더 점수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최저가 지금 생기고 물론 최저가 그들하고 좀 다르게 3개 등급합이 아니고 2개 등급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저의 변화가 최저가 새로 생겨서 올해 외대는 조금 점수가 떨어질 요소가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고려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외대 교과는. 그 다음에 한양대 욕 많이 먹고 사람도 많이 살리는 그 얘기는 이제 붙을 거야 하고 썼는데 떨어지고 너가 되겠어? 그랬는데 되고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는 근데 한양대가 올해 약간 변화된 게 작년까지 없던 얘기가 이제 이게 들어갔어요. 지워버렸네? 원래 그 종합전형 안내서에 한양대가 그런 얘기 없었는데 올해 뭐가 추가가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 얘기가 올해 추가가 됐어요. 한양대가 올해 추가가 돼서 이게 조금 합격자가 조금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리카는 됐고요. 에리카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한양대 참 그거 얘기 안 했다. 한양대가 원래 두 번째 주에 논술을 봤었는데 올해 첫 번째 주로 넘어왔어요. 올해 첫 번째 주로 넘어와서 좀 갈라지겠죠?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주가 성대랑 서강대가 이제
제가 성대랑 서강대 욕을 엄청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략인데 애들이 첫 번째 주자는 다 시험 못 봤다고 생각해서 다 논술 보러 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험 보고 토요일날 논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목요일날 이미 와가지고 자기가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한다고요. 시험 잘 본 애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 잘 봤다는 애는 뚜껑 까고 나면은 다 못 본 애들이고, 잘 본 놈들이 다 못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말에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는 게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막 애들 점수를 물어보다 보니까 잘 본 거야.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죠. 야, 논술 잘 안 된다는데? 말하면서 조마조마하죠. 근데 꼭 돼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성대랑 서강대의 전략일 수도 있고, 전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험 보자마자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서강대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욕을 엄청 하거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학이랑 싫어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서강대랑 성대랑 참 나쁘다. 그리고 제가 한양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하진 않지만 애정은 있죠. 제가 나온 학교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첫 주로 옮겨가지고 짜증 엄청 났죠. 그래서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를. 첫 주로 넘어와서, 그리고 한양대는 입결이 특히 교과 전형은 공개가 아주 잘 되니까요. 교과 전형은 그 입결 보고 쓰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양대가 공개한 입결 보고 하면. 그래서 그것만 조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대는 수능 이전에 논술이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학교. 뭐 홍대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 학교면 좋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당부를 드리면, 1학년도 계세요 지금? 1학년? 고민을 좀 줄이시되, 제가 어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시적이든 정시적이든 입시적인 선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요, 더 나쁜 거를 찾는 거고 더 나쁜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선택하시려고 그러면 선택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면 선택의 상황에 오지 않아요. 좋은 거면 그냥 하겠죠. 근데 이게 좋지만 뭔가 꺼름칙한 게 있으니 다른 또 좋지만 꺼름칙한 것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보통 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좋은 걸 찾으시려고 그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쁜 거를 버리고 남는 하나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선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나쁠까를 자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안 좋은 상황인가,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꼭 갔으면 좋겠는 데를 쓰고 싶잖아. 그쵸? 꼭 갔으면 좋겠는 데를 쓰고 싶은데 이걸 누가 써도 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말해줄 사람은 없죠. 그리고 말해주는 사람은 영원히 없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써보세요. 이런 거 영원히 없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쓰는데 이게 확률이 붙을 확률이 80%야. 그럼 여기를 써야 돼. 근데 여기를 안 쓰고 여기를 쓸 건데 여기도 확률이 20%예요. 그럼 여기 써야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쓸까 말까가 아니고 얘에 대안이 있을 텐데 그 대안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80%인데 대도 안 갈 거야. 그럼 여기 써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보면 여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2번씩 마음이 바뀌잖아. 아침에 될 것 같았다가 밤에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민이 되면 이걸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안물을 생각해보고 그 대안물이 확실한데 다닐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쓰는 게 옳은 선택인 거예요. 여기 쓰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될 것 같은데 돼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써야 되는 거고 도전을 해봐야죠. 여기랑 여기랑 확률이 같다. 그럼 여기 써야죠. 왜? 후회가 없어야 되니까. 입시적인 선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써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여기 쓰는 거예요. 근데 6장이 다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6장이 다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장은 어딘가 비빌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6장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남은 기간 수능 열심히 하고 수능의 결과로 갈 수 있는데 어디든 간다. 되세요? 그러니까 수능 열심히 하고 수능의 결과로 어디든 되면 간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수시와 다르게 정시는 이 한 군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점수 깎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범위가 이렇게 요동쳐도 여기는 된다는 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를 다 가기 싫어하시지만 여기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되면 나머지 2개는 양껏 질러도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시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는 그런 담보를 할 수 있지만 수시는 그런 담보를 하기 훨씬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붙는다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수시를 아무리 낮춘다 그래도 그게 붙는다고 보장 못 한다고요. 거기 올해 어떻게 밀릴지 모르잖아요. 그게 특히나 그런 걸 교과 전형으로 많이 잡으시는데 그 교과 전형이라는 게 애들이 어떻게 올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성적이 모두에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그런 예측의 안정성은 높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수능을 열심히 해서 수능의 결과를 받아오면 그걸로 뭘 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의 원서 쓴다면 저는 그렇게 쓰겠어요. 저희 집에 고2란 말이에요. 오늘 기말고사 시작인데 미역국 먹고 갔거든요. 아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날 아침은 꼭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 애예요. 네. 그래서 미역국을 이렇게 싸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네. 엄마 차 타고 가면서 차에서 먹는다고.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본다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제가 공부는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뭘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잘 거냐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목표를 얼마나 했나 물으시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서 얼마나 했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서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한 5분의 1쯤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 훌륭한데? 그랬더니 당연하죠. 모르는 건 안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새로운 문제는 오늘 밤에 보지 않는다.
그러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훌륭해. 잘 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저희 애가 만약에 그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럼 전 다 6장 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쓸 거예요. 지금 다 정해놨어요, 3장은. 어떤 상황이 와도 쓸 거예요. 아니, 연고대 아니에요. 서연고 아니에요. 서연고도 아니고, 뭐, 그런데 욕심도 없고, 서연고에 욕심도 없고, 저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애도 없어요. 그냥 뭐, 그 얘기한 대학은 있죠. 야, 아빠, 네가 여기를 갔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애도 마침 거기를 가고 싶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갈 수 있으면 좋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 있으면 좋죠라는 얘기는 지금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는 빠른 애가 아니니까 내신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수능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으로 가라. 너는 느린 애니까 시간을 길게 두고 공부하는 게 유리한 아이니까 길게 두고 해라. 근데 수학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수학 뭐. 야, 수학 그래도 3등급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한 4개, 5개, 6개 틀린다고 생각하고 그거 다 빼고 나머지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운이 좋으면 2등급도 나올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랬더니 지는 혼자서 지가 막 수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수시적인 애는 아닌데? 그랬더니 아빠가 내 내신을 알기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대충 이 정도 아닌가? 그랬더니 그거보단 잘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수시 쓰면 되지 뭐. 되면 좋은 거고. 근데 하여간 너는 정시로 어디를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너한테 필요한 등급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인데 뭐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 딱 한 번 얘기했어요. 한 2달 전에. 2달 전에 딱 한 번. 이때까지 모든 얘의 인생을 통틀어서 대학에 대해서 얘기한 거 딱 그때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자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금요일 날 중국어를 보는데 중국어로 자는 인사를 하겠다나?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중국어로 자는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똑같이 따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와 잘하시는데요? 말해서 그러길래 그래도 아빠 국문과 나왔거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조가 있으니까 국어 고어에도 성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원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비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 원칙이 계속 없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쓰겠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꼭 써야 되는 대학 2개나 3개를 꼭 정하시라고 한 게 그게 원칙인 거예요. 여긴 누가 뭐라고 해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칙만 지켜진다면 다른 것들은 누가 와서 무슨 얘기 하든지 다 뭐 하겠다. 듣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수시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로또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될 거기 때문에 쓰는 것보다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쓰는 거다라는 게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는 교과 전형은 하나도 못 써요. 그럼 쓸 수 있는 게 종합전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종합전형이나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논술도 안 될 것 같아. 정해진 시간에 뭘 못해. 수행도 꼭 12시까지 내라 그러면 12시 반에 내. 그러니까 그런 애가 논술이라는 거를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이 영어학원 간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선생님이랑 싸우고 나갔거든요. 왜 집에 안 보내주고 단어 외우게 하냐고. 이렇게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학원 아무 데도 안 다녀요. 네, 지금도 안 다녀요. 아니요, 안 다녀요. 제가 그래서 저희 그 윈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원장들이 다 보내라 그러거든요. 특히 기수관 원장들이 형 보내. 사람 만들어 보내줄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야, 우리 집에 애가 안 가려고 그럴걸? 애들이 막 패딩으로 꼬시면 된대요. 그래서 야, 어디 원장이 패딩으로 꼬시면 된다는데 어때? 근데 애가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가도 사주실 거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아빠가 학원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래서 뭐 열심히 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최선이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저는 제 지금 최선은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거에 막 그렇게 막 목매인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들을 봐서 그런가 봐요. 집사람은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들을 봐서 공부를 잘하는 게 그 뒤에 뭔가로 이어지지 않는 애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예.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애들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고, 특히 집사람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그럴 때를 많이 보잖아요. 또 제가 경기도에 살아서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집사람랑 같이 주유소를 갔는데 어떤 애가 꾸벅 인사를 하는 거야. 기름 넣어주던 애가. 그래서 언제 배웠던 애야? 라고 물었는데 집사람이 지금 아마 고2일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는 어딘데? 그랬더니 아마 어느 고등학교를 갔어.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 고2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있냐. 제가 그냥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중2거든요. 중2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로 인생을 결정해요, 애들이. 집에 그런 애들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말은 안 해도 되게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걸 결정한 애들을 봐왔던 거잖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나는 대학을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사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국에 그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 등록금을 내기도 어렵고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기 어려운 거 똑같은데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알바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사는 환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원 보내고 학원에 다니다 보면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만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제가 만났던 애들은 다 그냥 그래도 웬만큼 다 공부하는 애들인 거죠. 제가 재수학원에서 만났던 애들은 다. 그 재수학원에 그냥 막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이렇게 다녀도 걔네들 다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애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후배 강사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너 애들 멍청하고 모른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도 걔네 다 그 각자 지네 반에서 다 5등 안에 들었던 애들이야. 넌 진짜 애들도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보다 보면 애들이 다른 길로 안 빠지고 학교 다니고 있고 집사람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교 선생님,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아들 얘기를 하면서 학원 숙제도 안 해가고 속 터져 죽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반에 누구누구를 생각해보라고. 걔 생각하면 아들내미 너무 예쁘지 않냐고. 엄마 학원 가라 그러면 학원 가고 하는 게 학교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가한 소리 같지만, 부모님들이 여유를 갖는 게 애들한테 주는 게 되게 커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 사셨으면 아시잖아요. 어떤 대학 나온다고 모든 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애들 더 길게 살 건데. 그냥 결국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 하는 것밖에 없고, 제가 일요일 날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 책을 읽다가, 오랜만에 종이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밴드에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 어떤 글에 댓글을 달다가 그런 글을 달았거든요. 애들이 잘하는 게 있고 길러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클 때는 대부분 자랐어요. 부모님 당신들이 신경 쓸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기르지 못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희는 대부분 자랐어요. 자라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란 우리들이 애들을 기르고 있죠. 그러니까 자라는 힘이 없는 거죠, 애들이. 그게 어쩌면 되게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르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되는데 어쩌면 자꾸 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고민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시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주는 거고. 근데 그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강요하면 기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지를 펼쳐서 보여주면 애가 선택해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필요한 건데 어쩌면 계속 기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그 기르는 것,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는 기르는 것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회의감이나 이런 것도 들죠.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입시교실은 이런 맛이죠. 솔직히. 이런 맛이 아니라 이런 맛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3이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다 머리 커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애들이 점점 더 대학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질 거예요. 애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필요 없어질 거예요. 생활 엄청 빠르게 변합니다. 그건 느끼시지 않나요? 옛날 얘기하면 막 몇십 년 전 얘기 같잖아요. 근데 몇 년 안 된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뭘 전공했는지가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어요. 단지 뭐만 쓸모가 있을 수 있냐면, 그때 살아가는 자세나 이런 것만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지금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걸 거라는 거죠.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체계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대학을 가는 게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다음번에 도전할 때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음번에 도전할 때는 굉장히 달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실패의 연속이거나 성공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는 목적이, 저는 그게 성공의 증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운대가 목표인 아이가 강운대를 가면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동국대를 가야 성공인 게 아니고 광운대가 목표인 아이를 강운대를 가면은 성공인 거예요. 근데 동국대가 목표인 아이가 광운대를 가잖아요. 그럼 실패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목표를 아이한테 심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대학을 정해주시는 것보다 목표를 그렇게 심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는, 아빠는 너가 여기만 가도 좋을 것 같아. 여기보다 잘 가면 더 좋고,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를 내가 갔다. 그럼 자기 인생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면서 어딘가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면접장에 가 있는 모습하고, 동국대를 가려고 하다가 강원대를 가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렇게 하던 애가 취업장에 가서 면접장에 서 있는 거하고 되게 다른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계속 그런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그럼 한 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입시교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먹힌 어느 순간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시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네? 이래서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또 해봤더니 또 먹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막 나가셨어. 그럼 그 다음부터 못할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주눅이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런 걸 하나 메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앉아서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들어가서 들으면 뭐해? 이렇게 하다가 와서 들었는데 괜찮았어. 그 다음번에 또 와서 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뭘 써볼까? 그리고 썼어. 썼는데 그 기억이 오래 남고 좋아. 그럼 계속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되고 더 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밴드에 글을 쓰는 것도 똑같은 거고 심지어 음식할 때도 똑같잖아요. 실패한 음식을 또 하고 싶으십니까? 식구들이 맛있다고 하는 걸 또 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야 네가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고민하는 게 되게 뿌듯했고 되게 신기했고 저희 집에 가 첫 시험 보고 와서 막 엄청 딱 한 번 울었어요. 그래서 지 엄마가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못 봐서 운대. 그래서 네가 울 만큼 그 과목을 열심히 했냐고. 그랬더니 얘가 딱 그치던데요. 못 받을 만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키우는 것보다는 뭐 집사람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훨씬 더 애들을 더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가졌으면 좋겠는 건 성공하는 경험이다. 그 성공하는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이네? 이런 거. 그래야 그 힘으로 살지. 나중에 다 떠나실 건데. 그래야 그 힘으로 살죠.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밴드에도 고민 많이 나누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